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방문각의 최상조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산업의 지형이라든가 또는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까지 진출하게 됐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서 뵙게 됐는데요.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32만 명이 접수했었죠. 근데 실제 시험의 합격은 12,000명밖에 못했어요. 대다수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면 아마 막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리할 시기에 이런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정리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3시간 30분씩 진행된 본 강의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OX와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복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짬짬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착안해서 이제 김덕수 선생님이랑 이렇게 매주 아마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승욱 학개론 선생님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죠. 자, 아무튼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고 편집이라든지 또는 진행 방향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이걸 가지고 매달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기 전이라든가 또는 산책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잠깐 시간이 났을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지난 시간에 알았던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막 조급해가지고 막 새로운 내용들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산토끼 잡아다가 집에다가 잘 관리를 해야 토끼가 쌓이는데 차보다 넣기만 하면 나가고 차보다 넣기만 하면 나가고 그 토끼장은 항상 비어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고 이해가 되고 확실한 것들은 반드시 집토끼를 잘 지키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어요. 자, OX 문제인데요.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번은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법 제1조죠. 이런 목적이라는 조문이 나오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전문성, 재고.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이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 중개업이지 매매업도 아니고 임대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 전에는 그렇게 불렀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가 나와도 목적을 찾으라고 하면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딱 세 개만 찾으면 됩니다. 다른 토시 하나 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보자마자 매매업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번은 X예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법적 성격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 세계적인 법의 사조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 즉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우리 시험 과목 6과목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공법은 뭐라고 그랬죠? 국가와 국민, 개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2차 과목에서 하는 공법 6개 법률, 뭐 세법, 등기법 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법적 요소, 국가와 개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시, 군, 구청장, 시도지사, 장관 이런 행정관청이 나오면 여러분들 공법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내 그 인감증명서 한 통 떼주세요. 그러면 공법관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트에 가서 뭐 우유를 하나 산다. 여러분들 뭐 담배를 한 갑 산다. 이건 사법이에요. 마트 주인도 개인, 여러분도 개인. 이런 사법적 관계.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민법이 대표적인 여러분 사법적 요소예요. 우리 김덕수 선생이 공부하는 거. 그 민법에 가면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부 다 개인 대 개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이 여러분 사실 민법이에요. 그렇다면 2차 과목에 고치라 할 수 있는 우리 과목은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고 해서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공법적 요소가 뭐냐, 사법적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딱 보다시피 등록증. 그리고 등록증은 시군구청장이 주죠. 이 취소도 시군구청장. 자, 자격증. 시도지사가 주죠. 취소도 시도지사. 행정형벌. 국가가 처벌하죠.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국가와의 관계니까 공법적 요소. 맞네? 자, 사법적 요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자, 매도자, 매수자. 의뢰인 아니에요? 개업공인이다.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 관계 어떤 중개계약을 했다든지 서로 또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면 개인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이에요. 만약에 국가배상 청구가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면 이것은 사법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공과 의뢰인 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사법적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공법적 요소, 사법적 요소 해당된다. 맞잖아요. 그 2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행규칙. 자,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있어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인 조례. 이게 이제 법의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해서 당연히 헌법이 최고의 법이고. 자,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자 장관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주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자격증 시험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면 다 맞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을 시행규칙인데 그러면 시행규칙은 장관이 멋대로 만들어 위임받아 만든다 했잖아.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공인중개사 법률 여기서 이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부터 이임을 받아요. 장관 네가 정해봐라. 아주 소소하고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위임받아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걸 시행규칙이다.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시행규칙에서 작년에도 서식에서 네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대행사물 확인 설명서 이런 서식이 바로 시행규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함부로 이것을 막 증가하고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의 대표적인 게 서식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것은 시험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용어의 정의로 왔네요.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들 6가지가 있었죠. 중개, 중개업, 특히 그 다음에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가죠.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중개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중개라는 개념을 문제 풀 때는 중개 성립의 3요소를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자, 그럼 일단 뭐라 했어요? 중개, 대상물. 그럼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이걸 사고 파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당사자를 소개해주는 알선자가 있어야 되죠. 알선. 이게 여러분 3요소라니까. 그 이 자체를 시험에 물어요. 3요소끼리 짝지어진 걸 찾아보세요.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이걸 사고 파는 당사자. 그 다음에 알선.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할 것이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토지 매매하는데 알선, 교환하는데 알선, 임대차 하는데 알선. 그럼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알선할 때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할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물건이 많잖아. 이런 민법. 그래서 여기서 그 밖의 권리를 하나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 밖의 권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런 민법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공부하게 되거든. 여러분 김덕수 선생님 시간에 그러면 부동산의 권리의 대표 선수가 이런 물권 아니에요. 물권에는 용익물권, 탐부물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채권이 있잖아. 그래서요 이 물권과 채권을 말한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민법이라는 것은 상속권도 있고 친족권도 있고 무체재산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밖에 권리는 부동산의 권리만
해당된다니까. 물권, 채권. 그리고 또 동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질권. 여러분들 동산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 부동산 중개업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동산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질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명품 시계는 하나 있어. 그럼 이런 것들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기 고가의 물건을 반지 같은 거 빼서 그걸 잠깐 빌렸다가 맡기고 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는 게 뭐예요? 그건 저당권이지. 그래서 저당권은 원래 기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고 질권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은 아예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 옛날 시험이 쉬울 때는.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에 걸리니까 당연히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로 시험에 나오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게 중개예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물권과 채권이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 맞고 동산에 대한 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아, 참, O가 되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풀 수 있겠죠? 그 질권 나와서 포함된다 하면 틀려버려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인중개사에 더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인중개사란 말이 나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첫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냐, 소속 공인중개사냐, 개업 공인중개사냐. 그것만 구별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의외로 많이 틀려. 자, 공인중개사란 2법이네 2법. 2법은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법. 다음 주에 하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특광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요. 그래서 특광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매 과목 40점 이상의 평균 60을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합격하거든. 근데 미국에서 따왔다네. 일본에서 따왔다네. 이 법이 아니잖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네요. 자격을 취득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롱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라 했잖아. 그래서 자격증 따놓고 군대 갔다. 자격증 따놓고 학교 다닌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저도 사실은 12회 때 따놓고 좀 장롱에 넣어놓고 열심히 강의하고 다녀요.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말은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이자가 현장 안내, 전화상담, 보조 업무 종사하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X네요. 5번에.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아까 중개의 성립의 3요소 얘기했잖아. 바로 아까 4번에 여기 있잖아요. 3요소. 중개대상물, 당사자, 알선.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봐봐요.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바로 틀렸네. 보수는 중개업의 요소예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중개와 중개업 이것만 구별하면 돼. 알선행위자를 우리가 중개행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 여러분들도 중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도. 근데 여러분들은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돼요. 왜? 업이란 직업이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인은 하면 안 돼. 업은. 그런데 중개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무튼 6번은 보수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일반인은 부동산 중개는 가능하나 봐. 글자 두 자가 나오면 여러분 가능하다고. 근데 중개업이잖아. 직업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맞네요. 따라서 우연히 일회성 전세나 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여러분들이 뭐 미장원을 당구장을 또는 식당을 노래방을 아는 사람들한테 알선해 줬어. 우연히 한 번 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사례를 얼마 받았어. 일회성이란 말이죠. 그런 건 우리가 경제활동으로서 우리 판례도 인정해줘요. 그건 괜찮다. 그건 미풍양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냐 중개업이냐 꼭 구별하셔야 되니 업이 되려면 뭐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돈 받고 해야 되고 중개는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키워드야. 자, 그래서 7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자, 이번에는 이제 8번을 하나 볼까요? 자, 이 법은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법.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중개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기본법이다. 그래서 법 적용 순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세 가지가 있을 때 뭘 가장 먼저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인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죠. 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중개업 분야를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소송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법을 찾아서 판사는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우리가 118개밖에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상법이 있는가? 왜 상법을 찾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분이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좀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의 일부를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중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 상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상법에도 없네? 그럼 우리 기업공인중개사도 상인이지만 우리 백성이거든. 그래서 민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 이 순서를 시험에서 자주 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손해배상 규정에 가도 이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이 적용 순서를 보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번도 맞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9번을 한번 볼까요? 자, 9번. 9번을 보시면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수를 받냐 안 받냐 그 팩트예요. 그 중개업 직업은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중개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법을 적용한다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오픈을 했어. 근데 손님이 오는데 어우 내 옛날 중마고 친구가 와요. 오래간만이다. 뭐로 왔나? 나 원룸 하나 얻으러 왔다. 이 주변에 살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돈 받겠냐? 옛날에 너한테 신세 진 것도 있고. 그 아예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룸 하나 소개해주고 계산해보니까 돈 8만 원이야. 그냥 가거라.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안 받고 했다고 그래서 대충 해도 되느냐? 즉 우리 법을 적용받지 않고 하자도 분석하지 않고 등기부도 안 떼고 계약서도 안 써주고 확인 설명서도 안 써주고 그냥 소개만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계약서도 써줘야 되고 계약서도 써줘야 되고 하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소개해줬다가 이 집에 막 균열이 있거나 물이 새가지고 친구가 많은 피해를 봐버렸다. 노트북이 다 물에 젖어버렸다. 또는 경매가 나와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 맡겨놓은 거 뜯겨버렸다. 이렇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은 돈을 받지 않고 할 바에는 중개를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다른 사무소 가봐라. 왜? 나중에 잘못되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로 넣기. 왜 가로 넣기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측면에서도 봐봐야 돼. 객관식에 여러분들 고르는 건 또 풀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안 돼. 그래서 기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그래야 정확한 이해를 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볼까요? 지금 공인중개사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넘어왔어. 그럼 소속됐다는 얘기 아니야. 자격증은 땄는데 여기 소속돼 있다. 취업했다는 거죠. 아까 단순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격증 따서 장롱이나 거실에 걸어놓은 사람. 그리고 군대 가버린 사람. 그리고 본래 직장 다닌 사람. 그게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제 취업했다는 거죠. 자, 우리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빈칸을 채우시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걸 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자격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된 자격증 있네? 이게 꼭 나와야 돼. 두 번째, 일단 가로는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개 업무 수행이 빠졌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고시 합격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업무에 있어서 똑같이 계약서 쓸 수 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2주, 3주에 좀 더 자세히 합니다만. 그러니까 둘 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쓸 수 있고 확인서 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수행이 포인트 두 개를 딱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령이. 그리고 개업공인사 중개 업무의 보조 업무, 여러분 보조 업무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면
요즘에 장사 안 된다고 사장님 혼자 하는 사람 있잖아. 사무소 운영을. 기업공무원 혼자 있네. 그럼 보조 업무 자기가 하고 계약서까지 다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업무를 힘을 줘서 문장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보조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돼서 보조하면 소공이고 개업공예 사장님이 보조 업무하면 혼자 운영하는 회사예요. 사무소.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보조 업무는 종사자 모두의 공통.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를 하나 봐요. 여기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자,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사원 임원이란 말이 나오면 개인 사무소가 아니라 무조건 법인 사무소라 있어. 여러분 법인에만 사원 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원 임원은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한 명의사 합자이사를 말하고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예요. 이건 상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상법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은 사원 임원은 같은 사람이다. 회사의 종류가 틀려서 표현이 다르다. 같은 이사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사는 알잖아. 주식회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표이사, 일반이사 그러잖아. 그래서 회사가 달라서 사원 임원은 같은 사람들인데 표현만 다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여러분 사원 임원은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었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년에 법인을 세우려고 그래요. 중개법인을. 그럼 내가 대표이사예요. 그럼 친구들 3명한테 야 우리 이사를 좀 와라. 야 법인 세워서 우리 스케일 크게 한번 중개업 해보자. 그랬다고 봐요. 그럼 3명의 친구가 왔어.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그 법인을 등록하려면 3명 중에 3분의 1 이상 한 명은 최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지금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원 임원이 3사람이면 최소한 한 명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자격증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봐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직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은 무조건 소속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장님 빼고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 빼고는 나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간단하지? 대표자 빼고 자격증 있으면 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원래. 지금 이 얘기요. 고용인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아까 친구 3명이 자격증이 다 있어. 그럼 다 소속 공인중개사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계급 공인자 소속된 공인중개사. 무조건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결론 대표자 빼면 나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법인에는 사원 임원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 중 직원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그래서 가로 넣어봤어요. 자 11번 이제 중개업 나왔네. 중개업은 뭐겠어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내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이 보수를 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 보수가 없으면 중개가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업으로 위하여? 중개를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면 업 농사를 업으로 하면 농업 운전을 업으로 하면 운수업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에서 무엇을 업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 아까 중개 3류수 봤잖아. 그걸 업으로 하는 걸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돈 받고 한다는 거죠. 자 키워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계속 반복적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퇴근하고 월급 받으러 다니잖아. 여러분 그게 직업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개를 쉽게 말하면 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없는 일반인들은 등록증 없는 일반인들은 못하게 해야지. 그냥 우연히 한번 하는 중개는 가능하지만 업은 안 된다. 정리됐죠? 봐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잡아버리면
용어의 정의 그렇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저 뒤에까지 연결돼도 이 키워드만 잡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 앞좌 다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식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중개인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바로 틀렸네. 그 답은 1번이에요. 아까 공짜로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서 써줘야 되고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된다. 간단해요. 자, 2번.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다. 우리 법이 가장 특별법이니까 가장 먼저 적용되더라. 4번. 중개계약은 손해배상은 사법적 요소다. 여러분 개인 대 개인 관계는 사법,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공법.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장관 나오면 다 공법적 요소. 별거 아니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적, 일반적 규율을 한다. 그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한다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까요? 자, 13번은 목적이에요. 자, 우리 법 1조네. 이 목적 나오면 아까 뭐라 해서 딱 세 단어.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그거 있는 것만 찾으면 돼. 봤더니 기업법, 부동산, 중개업 나왔네. 육성, 건전 육성. 그 다음에 국민경제 나왔네. 그러면 다 두 개씩이니까 1번. 기업 기업밖에 없잖아. 바로 탑 0.1조 만에 차례요. 그러니까 개발업인의 업무 규정에 공신력인의 부동산업인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업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죠. 부동산업이니까. 부동산 개발업, 건설업, 투자업, 금융업, 컨설팅업, 중개업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이 전체를 건전 육성한다면 틀려. 그래서 중개업. 간단히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4번. 용어의 정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용어의 정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양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해당되죠. 여러분 아까 중개 3요소에 뭐예요? 중개 대상물, 당사자, 알선이었지. 그때 그 밖에 권리 있었잖아. 기타 권리. 거기에는 물권과 채권이었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물권이잖아. 포함돼요. 이게 만약에 질권이었다면 틀렸지. 그러죠? 그래서 옳은 거다면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했다. 한 번 한 것은 반복성이 없으니까 업이라고 본다 하면 여기가 틀렸네. 업이라고 볼 수 없다야. 자, 이 법에 따라 애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다. 우리 법의 공인중개사로 본다. 틀렸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따야지 미국에서 따온 거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그랬잖아.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자격증이 있으면 개인 사무소에 있던 법인에 있던 무조건 소속 공인중개사. 별거 아니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뭐라 했죠? 취업했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다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에 취업했던 개인에 취업했던. 여러분 이거 막 속아. 이제 이해됐죠? 할 수 있겠죠? 자, 5번. 중개 보조원이란 여러분 보조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문장을 찾아야 돼.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게 안 들어가면 틀려요. 왜?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 말은 뭐예요? 자격증이 없는 자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 자격증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데 이걸 안 써줘 버리면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맞았을 때 아닌 자 표시해줬어. 개업공인에 소속된 현장 안내 이건 맞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건 말이 안 돼요. 확인 설명 오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지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이나 거래계약서 작성은 보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한 바퀴를 딱 돌고 오면 이순환 때 여러분들 이거 딱 듣잖아요. 완벽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이해 이주로 해줘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순환만 딱 참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가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한 것들은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우리 과목은 90점을 넘길 수 있는 고득점 과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은 1번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15번 하나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자, 15번 공인중개사법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당사자 사이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 그랬네요. 교환. 아시는 것도 중개다. 그렇죠. 여러분 중개 3류에서 뭐라 했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있잖아. 그리고 그 밖에 걸린 물권 채권까지였잖아. 아주 간단해요. 교환.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맞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맞네. 자,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하면 장롱면허. 거실에다 걸어놓은 사람. 소속공인중개사 하면 뭐예요? 취업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뭐예요? 등록한 사람. 개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 개업.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그냥 공인중개사는 장롱이나 거실에 걸어놓은 사람. 이제 구별됐지. 자, 맞는 얘기고. 3번.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꼭 찾으라고 그랬죠? 자격증 없다고 돼 있네. 근데 중개업을 하는 자. 이게 틀렸네요. 보존물하게 중개보존.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자, 답은 3번. 4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자, 사원 임원은 항상 법인이야. 임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자 포함한다. 봐요.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 이제 해결됐어요. 자, 5번. 공인중개사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거실에 걸어놓은 사람. 간단하죠?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같이 정리가 됐네.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3번 나와 그 다음에 중개와 중개업 한자 차이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용어의 정의 편을 제가 3시간 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짬짬이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둔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2차 효자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90점 넘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강의를 들으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